할머니의 죽음은 내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고 외로움도 더 깊어지지는 않았다. 엄마가 나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인지 혼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윤옥이 없었더라면 사정은 좀 달랐을지 모르겠다. 나는 그녀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가족이 되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엄마를 찾는다 해도 함께 살지는 않을 거라고 했고, 딱히 갈 곳도 없다고 했기에 내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와 아기를 위해 출산 준비용품을 구입해 방을 꾸며줄 생각이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기도 했다. 그녀가 아기를 낳으면 방바닥을 따뜻하게 덮이고 가장 따뜻한 곳에 이불을 펴주고 싶었다. 그녀와 함께 아기를 키우고 아기가 목을 가누고 뒤집고 서서 걷는 것을 모두 사진으로 남겨주리라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에 온기가 돌았다. 나는 할머니의 남은 작품들과 생활소품, 비단과 수실들을 모두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등록했다. 물건들은 의외로 잘 팔려나갔다. 집에는 택배기사가 자주 드나들었다. 윤옥은 낯선 사람의 방문이 싫었는지 택배기사가 오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언니도 보셨잖아요. 이 집에 기웃거리는 모자 쓴 사람 말이에요. 택배 기사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내가 부른 택배 기사였는데 그 사람이 왜? 그녀는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언니가 부른 거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는 위층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고 나는 그녀가 계단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할까 조마조마해 뒤따라 올라갔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는 그녀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다. 언니, 왜 그 사람을 불렀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던 거예요? 왜? 그녀는 금세 울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다그쳤다. 물건을 보낼 게 있어서 불렀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얘기해 줘. 그녀는 내게 소리쳤다. 언니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놈한테 돈 받았어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가방에 짐을 마구 쑤셔 넣었다. 어떻게 그 인간을 집에 들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꼭 붙들고 말했다. 택배기사는 내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담당이 있어. 사무실로 전화하면 지역 담당자가 오게 돼 있는 거야.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진정하고 얘기를 해 봐. 그녀가 진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나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난 새로운 가족이 필요했고 나만의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알아요. 어린 나이에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요. 난 아이를 잘 키우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 주고 싶어도 애 아빠가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통제할 수 있었다면 우리 엄마도 아빠가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겠죠. 아이가 부모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크길 바랐어요. 그래서 난 아이를 가지려고 아주 많은 남자들과 잤어요. 그러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나조차도 알 수가 없잖아요. 만났던 남자들 중에 그놈이 있었어요. 구립도서관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는데 유순해 보여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계속 집착을 하더니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임신한 걸 알고 그 애가 자신의 핏줄이라고 우기면서 나를 자기 집에 며칠씩 가둬 놓았어요.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그는 잘 찾아냈어요. 난 아이를 낳고서도 계속 그놈을 피해 다니느라 한 군데서 3 개월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말이에요. 아, 내가 뭔가 잊고 있었어요. 나한테 딸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 있지? 그놈이 우리가 자는 방에 불을 질러서 내 딸이 죽고 나만 살았던 거예요. 내 딸. 그녀는 금방 딸이 죽은 것처럼 목 놓아 울며 말을 더 잇지 못했다. 나는 무슨 말인지 텅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물었다. 정말 딸이 죽었어? 아니, 모르겠어요. 있었던 일인지 일어날 일인지 왜 이렇게 생생한지 미칠 것 같아요. 그녀가 말을 할수록 나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더 알 수 없어졌다. 그 택배 기사는 예전부터 이 동네에서 일해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닐 거야. 그녀는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나를 믿지 않는 듯 했다. 나는 아기가 걱정되어 그녀의 배에 손을 살며시 대보았다. 그녀의 배는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태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2층 방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창 앞에 붙어서서 밖을 자꾸 내다보며 누가 오는지 살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꾸 언제인지 모를 기억이 떠오르고 자신이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혼란스러워했다.
나에게는 팔 물건이 더 남아 있었지만 택배 기사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물건을 판 돈으로 아기의 옷과 이불, 기저귀를 샀다.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랑 계속 여기서 살자. 갈 데도 없다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자. 아기 키우는 거 많이 도와줄게. 집세는 필요 없어. 나는 그녀가 처음 해준 쌍가락지 중 하나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내 손가락에 끼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했다. 왜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놈이 시켰어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녀는 듣지 않았다. 너희랑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서로가 외롭지 않을 거야. 내 말을 듣고 그녀는 싸늘하게 말했다. 난 아기만 있으면 안 외로우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왜 그녀가 그렇게 차갑게 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새로 생긴 경계 밖으로 내쳐진 기분이었다. 할머니에게 아무리 심한 말을 들어도 이런 기분이 든 적은 없었다. 눈물이 솟구치려 해 정원을 서성이며 하늘만 바라보았다. 2층 창가에 서서 정원을 계속 지켜보는 그녀의 불신과 두려움이 내게까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남인가? 가슴이 쓰라렸다. 밤사이 윤옥이 사라졌다. 그녀는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가방은 그대로였고 현관의 신발도 그대로 있었다. 어쩌면 자기 엄마를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 동안 그녀를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보니 나이와 이름, 가족사 말고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방에 든 물건들을 꺼냈다. 이제껏 그녀가 입고 나간 줄 알았던 원피스와 청재킷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 가방 안에는 세면도구와 수천만원 사진첩, 김학이라고 써진 낡은 아기 수첩이 들어있었는데 2개 모두 불에 그슬린 듯 표지 비닐이 녹아 엉겨 있었다. 사진첩에는 배꼽도 떨어지지 않은 한 아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자 아기는 점점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눈도 또랑또랑해졌다. 아기가 엉거주춤 서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나는 그 아이가
그녀가 말했던 죽은 딸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계속 앨범을 넘겼다. 아기는 치마를 입고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다. 아기는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다. 나는 뒤로 넘길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아기는 점점 낯익은 얼굴로 자라나고 있었다. 마지막 장의 사진을 보기 전에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아기는 나였다. 내가 할머니에게 왔을 무렵 찍은 사진과 같은 얼굴이었다. 아기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10달 동안 윤옥이 받은 진료가 기록되어 있었고 아기의 출생일, 예방접종 내역이 적혀 있었다. 아기의 출생일은 1975년 5월 3일, 내 생일과 같았다. 나는 무섭고도 슬펐다. 내 기억인지 아니면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엄마와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떠돌던 추억과 불길 밖으로 나를 내보내려 안간힘을 쓰던 엄마의 손이 떠올랐다. 이렇게 빨리 떠날 줄 알았다면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내 손에는 윤옥이 준 금반지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나는 윤옥의 얼굴을 기억해 보려 했는데 자꾸만 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겹쳐 바로 어제 보았던 얼굴인데도 아주 아련한 옛사람처럼 희미하게 떠올랐다. 할머니 말 속에 냉정한 엄마가 아닌 윤옥이 내 엄마라 다행이었다. 나는 젊은 나이에 사랑했던 딸을 두고 가야 했던 엄마가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마치 엄마가 지금 운명하기라도 한 것처럼 울었다.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제야 완전한 외톨이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다. 그러나 그다지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 내게는 할머니가 남겨준 오래된 집이 있다. 이제 세상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있을 곳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자 힘이 된다. 집은 할머니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준 구심점 같은 것이었다. 나는 할머니가 어느 밤 돌아온 가족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난 그날까지 어떤 마음으로 집을 지켰는지, 술을 놓으며 무엇을 견뎌왔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나도 이 집과 함께 늙어갈 것이다.
한없이 삐걱거리다가 언젠가는 부서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할머니도 돌아오고 엄마도 돌아오고 내가 만나지 못한 외삼촌과 외할아버지도 돌아올 것이다. 떠난 사람들은 언제고 돌아올 것이다. 나는 집을 지키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